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4일이네요. 8월 14일 오늘 공략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첫 번째는 휴대폰 관련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관련해서 일단 이건 휴대폰이 아니다,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값이 약 한 280만 원대 되는 갤럭시 Z 폴드입니다. 폴드는 양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펴지는 폰이 폴드라고 하고요. 그 위로 이렇게 예전에 우리 폴더폰처럼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세로로 열리는 거는 플립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갤럭시 S25 모델에 이어서 갤럭시 Z 폴드나 갤럭시 Z 플립 7 요걸 지금 판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막 그게 뭐 주가에, 삼성전자 주가에 막 크게 막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판매율은 아닙니다. 이전에 뭐 삼성전자 갤럭시 몇 모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노트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노트 시리즈는 지금 단종됐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어쨌든 노트 시리즈였는데 그때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그래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막 휴대폰의 세대가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세대가 빠르게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요즘은 휴대폰 하나 쓰면은 거의 기본적으로 한 2, 3년 이상은 좀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뭐 휴대폰을 교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두세 달 이상 뭐 2, 3년 이상씩은 다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교체 시기도 딱 맞물려 가지고 딱 좋은 휴대폰이 나와 가지고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Z 플립 어 4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7으로 옮겼어요. 그 정도로 한 2, 3년 이상 쓴 사람들의 그런 세대 교체가 좀 많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체험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써보고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는,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냥 모형 가져다 놓고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체험존은 그 직접 뭐 앱도 이용을 해보고요. 그 폰으로 게임도 한번 써보고 만약에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체험관이 예전에는 뭐 약간 먼지 날렸었죠.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없어서 먼지 날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사람이 많아서 먼지가 날린다라고 하는데, 체험객 방문객이 지금 사전 판매, 사전 예약한 이후로 지금 보시면 10만 명 이상 돌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서울 코엑스 전역에 운영 중인 갤럭시 이 체험존이 계속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갤럭시에서 삼성전자가 내놓는 폰들 중에서 와, 이 폰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그 텀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폰이 14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14인지 14인지 16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그 모델은 이번에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많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니나 다를까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우리나라 국내의 그 폭발적인 증가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이번에 그 휴대폰 접히는 휴대폰 있죠. 그 접히는 휴대폰을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올해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그 빌드업이 좀 공개가 될 거고, 내년도 3월인가 4월쯤에 애플도 이 접히는 플립이나 폴드처럼 접히는 휴대폰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솔직히 접히는 휴대폰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에 그러면 그 수요가 한 번 더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그 플립 휴대폰이라든지 폴드 휴대폰, 아이폰으로 나온 이 애플의 그 접히는 휴대폰에 그런 뭐 예를 들면 수리해야 되는 부분,
아이폰의 수리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리퍼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올해는 지금 아이폰보다는 지금 갤럭시의 그 흥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시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갈아타는 한국 20대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아이폰 이쁘네, 아이폰 괜찮네 라는 생각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되려 많거든요. 근데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오는 거는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반대가 또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저는 뭐 어떤 뭐 여성분들을 만나거나 뭐 이런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그런 의견들을 들었을 때 아이폰 안 쓰는 남자는 별로 매력이 안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맞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갤럭시의 그 판매율이 일단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리아 서킷을 제가 공략을 좀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PCB 관련돼 가지고 그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던 예전에 그 PCB 관련된 일단 삼성전자가 최고라고 일단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가 좀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아닌 다른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코리아 서킷도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전에 계속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일단은 대주주는 영풍으로 되어 있고 지분율은 52.9%,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코리아 서킷가 뭐 실적이 좋냐? 아닙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리아 서킷가 한번 주가 반등했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서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3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일단 장 초반부터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코리아 서킷가 2023년에서 2024년도 이렇게 오가는 딱 이 사이에 딱 껴있는 자리 보시면 이때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이후로 보시면 1년 내리 그냥 하락만 합니다. 쭉 내리 하락만 하다가 2025년 1월 달에 관련 수혜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후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장기동 평균선의 이 저항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다음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서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조정 이후에 지지받으면서 다시 반등하나 싶은데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무너집니다. 네, 그러면서 바닥 자리를 잘 지켜주죠. 바닥 자리를 지키면서, 자, 이 구간 보시면 바닥 자리를 쭉 지키면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41선의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움직였다가 이 구간도 저항을 받죠. 그러면서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기 모아서 이번에는 장기동 평균선 241선을 확실히 넘겨주게 됩니다. 자, 넘기면서 어떻게 돼요? 예, 넘기면서 그대로 우상향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패턴이 하락 국면에 있다가 지금 계속 하락 국면이었어요. 장기동 평균선 넘기지 못하고 계속 하락 국면이 이어졌죠. 단기적인 재료 부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은 했지만 결국엔 하락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자리는 저항선을 돌파해주면서 어떻게 역으로 장기동 평균선 121선이 241선 돌파했고요. 61선 돌파했고 21선, 5일선 다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추세가 뭐냐면요, 241선 여기 있고 그 다음 121선 다시 내려오고 있고 61선 올라가고 있고 5일선은 계속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 21선이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고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면서 추세가 상승 패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121선과 60일, 121선과 241선은 골든 크로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상승하는 이 구간, 이 크로스되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 그리고 121선과 61선. 이 크로스가 나는 이 구간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패턴들은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이런 차트가 자주 일어날 거고요. 소외됐었던 종목들 위주로 이런 패턴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리아 서키트는 한번 주가 상승 나오면은 강력하게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바닥자리에서 차분하게 좀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자, 여기 12,000원 12,000 구간까지는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탈했을 때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00원 자리에서는 손절, 10,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12,000원 구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손절 라인과 매수 가격 확실히 잡아주시고, 그리고 뭐 추격 매수하면서 대응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추격 매수 대응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따라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계속 추세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솔직히 저는 좀 부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3,000원에서 12,000원 요 구간까지는 매수하시되 계속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거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안에서만 매수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히든 종목으로 일단 폴더블 폰에서 FPCB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FPCB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면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는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사전 예약이 100만 대 이상 판매가 됐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이 좀 되기도 했는데, 자, 갤럭시 S25 울트라 요것도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도 좀 고민했던 게 갤럭시 S25 울트라를 이번에 바꿀까, 이번에 그냥 접히는 휴대폰 폴드폰이나 플립폰을 다시 한번 또 써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갤럭시 S25 울트라 이 휴대폰이 너무 잘 나왔었던 휴대폰이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수혜까지도 이어졌었던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좀 공략했었던 종목이 바로 여기 인터플렉스인데, 한번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승 이후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 빠르게 쏟아졌고요. 그 이후로도 가능성 이렇게 상승하나 했더니 PCB 관련돼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좀 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무너지면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하죠. 좀 많이 빠졌어요. 심각한 낙폭 과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조금 얕은 낙폭 과대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그 이후엔 바닥을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241선 넘기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넘기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주봉상의 패턴도 지금 계속 하락만 하다가 최근에 양봉들 모이면서 계속 추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라든지 또는 뭐 대형 호재거리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재료들이 있겠죠. 그런 재료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터플렉스를 좀 이제 공략을 해볼 필요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공략하는 종목,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HJ중공업 더 가지고 가야 되냐고 계속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어제죠. 어제 제가 또 영상 찍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14,000원까지 갈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좀 드린 게 14,000원까지 가면 거기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든 뭐 추가로 뭐 거기서 들어가시든 어쨌든 개별적으로 보유자 영역이에요. 그 이후로는 보유자가 알아서 분할 매도해서 나머지 소액을 갖고 가시든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그 제가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계속 말 못합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HJ중공업은 슬슬 차익 매물 좀 쏟아지는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정도에서는 좀 그만하시고 이제 좀 8월에서 한 9월 달에 뭐 예를 들면 MRO 관련된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왜 꼭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시세 차익 노리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종목도 일단 삼성전자 관련주예요. 삼성전자 주가 이제 어떻게 갈 건지도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 거고요. 일단 요것부터 체크할게요. 자, 일단 삼성이 애플의 차세대 칩을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애플의 차세대 칩을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뭐 어떤 식의 그런 계약 조건으로 공급할지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직 나온 건 없으니까, 그죠? 뭐 구체적으로 확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 내에서 애플이 차세대 칩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구체화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전에 이미 테슬라에게 수주를 따냈죠. 자, 어쨌든 지금 A16이었나요? 그 정확한 반도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무슨 이슈가 있냐면요. 지금 파운드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설명드릴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삼성전자가 HBM 이거 하반기 때 어차피 되기도 되겠지만 SK 하이닉스의 그 기술력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희박한 걸 왜 자꾸 공략했냐?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엔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의 힘이 막강합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 쪽에다 공장 계속 지었죠. 그러면 이 공장 어떻게 해요? 그냥 굴립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결국 콜라보를 하든 뭐를 하든 협력을 하든 그 장비 수주에 대한 계약, 공급 계약 체결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 언제요? 하반기 때 터뜨릴 거다. 근데 왜 3월부터 왜 난리냐? 그거 터졌을 때 사도 되지 않냐? 그러면 주가 늦어요. 미리 사전에 사람들은 다 매집하고 다 갖고 갑니다. 그럼 늦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이따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테슬라 애플은 일단 예고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할 거라는 거고, 테슬라도 이번에 첫 수주가 아니라 첫 공급 계약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삼성과의 공급 계약은 이어질 거라고 했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공급 계약 체결한 거는 처음이지만 앞으로 2차, 3차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20조 원이 넘는 규모지만 이거는 대발의 피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테슬라 애플은 예고편이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삼성 파운드리가 귀한 몸물이 될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최대 큰 핵심은 뭐예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중요하죠. 미국에 생산하는데 요게 있죠. 일단은 미국에는 뭐 테일러 공장도 있고 뭐 LA 공장들도 있을 거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너무나도 많겠구나. 그 목표 주가를 뭐 7만원, 8만원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는 10만원대 그 이상으로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열고 봅니다. 미래를 좀 지향해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매력도는 더욱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수주에 물들었다. 공장 건설에 노 듣는다.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을 가능성도 있고,
삼성전자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파운드리나 이런 그 생산 공정을 늘리는 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미국에다가 공장에 대한 그 투자, 요거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이 공장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뭐가 가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스마트 팩토리로 요 관련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포스코 DX죠. 예,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도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삼성전자 뛰자 협력사도 덩실을 하고 있다. 미 공장 발주 초일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주가 이렇게 많으면 삼성전자만 다 논아먹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그 밑에 있는 1차 벤더 회사들인지 또는 1차 협력 공급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략하는 종목이 FST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왜 7%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칠러, 펠리클 모두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칠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칠러인데, 칠러가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열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 기업이 결국엔 데이터 센터의 관련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냥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에 60조 원 규모로 투자를 이렇게 단행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주를 주는 회사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수주를. 어떤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에다 수주를 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다가 좀 주기도 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FST의 차트는 이렇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FST. FST도 낙폭 과대, 낙폭 과대에 아직 저항선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지난달부터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갑자기 팍 치고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FST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FST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런 많은 막대한 그런 수주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련 종목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보시면 삼성이 테슬라 AI 칩을 수주했고, 가장 강력한 수혜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이 좀 언급이 좀 많이 됐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반도체, 자, 요거 말씀드리면 파운드리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반도체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국내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이 테슬라나 애플의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애플이나 테슬라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도 수주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부여될 게 바로 이 소재 종목입니다. 아셨죠? 이 소재 종목의 종목명은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자, 차트 보세요. 자, 낙폭이 좀 심했죠. 그래서 역배열에서 이번에 정배열로 바뀌면서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FST나 지금 솔브레인이나 뭐 여러가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여기 관련돼서 지금 열처리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이거 FST를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HPSP도 있어요. HPSP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열심히 좀 거래량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도 나쁘지 않아요. 얘네들도 한번 주가 랠리 시작하면 계속 쭉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진짜 작년부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무너지는 게 좀 많이 심각했었는데, HPSP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제 만약에 추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종목도 이제 같이 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 관련돼 가지고 AP 시스템도 있습니다. AP 시스템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P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공정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이제 전공정, 후공정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데, 자, SFA 반도체. 여기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패턴이죠. 자, AP 시스템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성 ENG도 지금 여기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신성 ENG도 지금 태양열 뭐 관련해서도 그쪽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신성 ENG는 또 하필이면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클린룸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클린룸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어서, 신성 ENG는 태양광도 있지만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코인 관련돼서 뭐 이런 그런 수혜도 같이 덩달아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솔루션이랑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한양 ENG도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제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한번 갈 때, 이 시장에서 그 업종이 갈 때 같이 덩달아서 갑니다.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정밀기계로 이제 파크 시스템즈도 있는데, 요거는 주가가 좀 살짝 매력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요것도 좋아요. 지금 이제 솔브레인이나 뭐 FST나 이런 종목이랑 좀 차트가 비슷하죠. 이렇게 차트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애들이 나중에 한번 쏘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하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나마이크론, 하나, 하나마이크론. 네, 요것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트니까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지금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혹시나 해서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테스. 테스라는 종목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좀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테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좀 많이 좀 상승했었던 종목이 원익 IPS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원익 IPS.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솔직히 좀 잡기 힘들겠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브레인이나 뭐 FST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하나, 둘, 이게 계단으로 하나, 요런 패턴이에요. 요런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런 패턴이죠. 자, 이런 패턴인데, 요 패턴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원익 IPS를 볼게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구간도 똑같아요. 이렇게 층 한번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구간도 똑같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갈만한 애들이 지금 랠리로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가요. 그리고 뭐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층 만들면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일단 웨이퍼 증착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직 테스가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테스라는 종목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 여기서 맞춰 보도록 하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바닥자리가 중요한 이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공략하는 자리가 이미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기 상승하는, 여기 장기동 평균 사리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어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낙폭 과대였던 종목이 한번 재료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패턴이 조금씩 틀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배열로 쭉 내려오고 있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패턴, 정배열로 바뀌는 패턴에서 그대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패턴.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장기동평균선 돌파하는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질문을 제가 따로 좀 받아 놓은 거는, 일단 조선주들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남기신 분이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오션을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한화오션 같은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투자 경고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아마 좀 며칠 있다가 이제 풀릴 건데,
언제 풀리는지 제가 일정을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투자 경고 종목이 좀 풀릴 거예요. 풀리면 그때 이제 또 어느 정도 지지받을 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반등이 또 나올 거고. 지금 HJ 중공업도 좀 최근에 고가 밀어 올리면서 어제 고가 밀어 올렸죠. 11%까지 상승하면서.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더 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대형 재료니까.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런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이어집니다. 이런 반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정 나올 때 괜히 투자 심리 흔들리면서 막 그렇게 불안하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HC 중공업도 지금 보시면 무슨 종목이다? 투자 정보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리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010-4407-1778번 4407-1778번 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 번호 제 번호예요.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메모해 놨다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계속 하나씩 이렇게 브리핑을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